한밤중에 긁다가 피가 날 정도로 가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느끼는 이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가장 작은 신호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고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나 건조함 혹은 새로운 비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실제로 이런 가려움은 몸속 깊은 곳에서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같은 중요한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혈액 속에 독소가 쌓여 피부를 통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얇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려움으로 여겨지는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지나치기 쉬운 가려움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목덜미나 등 위쪽의 가려움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 그리고 전신으로 퍼지는 가려움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가려움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려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각 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이 어떤 신호일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부위는 바로 목덜미와 등 위쪽입니다. 평소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 부위가 유난히 가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겪지만 단순한 습관처럼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피지 분비를 늘려 염증을 유발하기 쉽도록 만듭니다. 특히 머리카락이나 옷깃이 자주 닿는 목덜미는 이 자극이 누적되기 쉬운 위치입니다. 게다가 긴장된 어깨 근육과 결합되면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한 긁기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또한 비듬을 유발하는 곰팡이균이 이 부위에서 자라기 쉬운 환경이 형성되면 각질과 함께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부위는 자주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려움이 단순한 외부 자극 때문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내부의 경고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호흡,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듬 샴푸나 천연 성분의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목에 딱 붙지 않는 통기성 좋은 옷을 입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려움이 수일 이상 지속되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이 사실은 몸의 피로와 긴장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아리와 발목에 나타나는 가려움이 보내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덜미의 가려움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호였다면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은 보다 심각한 내부 순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간지럽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긋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은 종종 정맥과 혈관의 이상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이나 밤에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정맥 부전입니다. 이는 다리의 정맥이 약해지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제대로 되돌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다리 아래에 고이게 되고 이로 인해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 아래에 축적됩니다. 이 축적된 노폐물은 피부를 자극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치 다리 속에서 무언가 끓고 있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며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느껴지다가 점차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갈라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당뇨병이 함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작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서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되고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다리 가려움으로 시작해서 결국 만성 상처와 신경병증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리의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신 순환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하루에 2번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려서 고인 혈액이 원활히 순환되도록 도와주세요. 침대나 소파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면 정맥의 탄력을 보조해 혈액이 아래에 고이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매일 걷기 운동이나 다리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 혈류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리의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피부색이 검게 변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려움이라는 증상 하나로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특히 간 기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이 순환계의 경고였다면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간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평소에도 자극에 민감한 부위이지만 이유 없이 극심한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간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어떤 연고나 크림으로도 진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나 히스타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 독성 물질들이 신경말단이 밀집된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몰려가 피부를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가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통증성 가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들에 따르면 이 가려움은 단순히 간지러운 느낌이 아니라 피부 안쪽에서 불이 붙은 듯한 느낌에 가깝다고 합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피부 안을 물어뜯는 듯하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밤에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간의 해독 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더욱 쉽게 피부로 퍼지고 가려움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간성 가려움은 종종 황달과 함께 나타납니다. 피부와 눈이 점차 누렇게 변하거나 소변이 짙은 색으로 변하고 대변이 지나치게 밝아지는 현상이 동반된다면 이미 간이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려움만으로도 간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손바닥, 발바닥처럼 특정 부위가 아닌 온몸에 퍼지는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특정 부위에 국한된 가려움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전신에 퍼지는 가려움증입니다. 온몸이 이유 없이 가렵고 특히 밤에 심해지며 긁어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내부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미 매우 절박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신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만성 신부전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의 독소가 축적되어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독소는 피부 아래의 민감한 신경 말단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가려움뿐만 아니라 따가움, 화끈거림, 심지어는 통증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 수면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담계 장애 역시 전신 가려움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담즙의 흐름이 막히거나 간이 심하게 손상되면 담즙산이라는 강한 화학물질이 혈액에 축적되는데 이것이 피부 전체로 퍼져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변색이 지나치게 짙어지거나 대변색이 밝아지고 피부가 점점 누렇게 변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에서 시작된 증상이 간이나 담독에 심각한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부 혈액암 질환도 전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악성 림프종이나 백혈병 같은 질환은 혈액 속에 비정상적인 세포와 염증 유발 물질을 과다 분비하여 피부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 경우에는 가려움 외에도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밤에 흠뻑 젖을 정도의 식은땀, 쉽게 멍이 드는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신 가려움이 중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 알레르기, 장내 기생충, 과도한 건조 등의 단순한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려움이 며칠에서 몇 주 이상 지속되며 일반적인 보습이나 약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부 질환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이 온몸을 통해 보내는 이 신호들을 우리는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가려움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 가려움증이 우리 몸 전체의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떤 가려움이 단순한 증상이고 어떤 가려움이 즉시 대응이 필요한 신호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2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일시적 가려움은 보통 특정 원인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날씨나 새로운 비누, 옷감의 마찰처럼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됩니다. 또한 보습제를 바르거나 환경을 바꾸면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샤워 후 다리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지면서 가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로서의 가려움은 다릅니다. 첫째,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려움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고통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피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가려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부 장기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밤에 특히 심해지는 경우,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적으로 퍼지는 경우, 일반적인 치료나 연고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역시 단순한 가려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만성 피로, 체중 변화, 소변색 변화 같은 다른 증상이 함께 동반된다면 더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간과 반응입니다. 며칠 이상 지속되고 일반적인 방법에 반응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려움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가려움과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3가지 실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원인 의심 물질을 즉시 생활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제나 보습제, 옷감, 음식 등 최근 2주 이내에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이 피부 반응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조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하나씩 제거하며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아주 소소한 것까지 기록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염증을 유발하는 식습관을 과감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가 많다는 점입니다. 설탕, 흰 밀가루, 알코올은 몸속 염증 반응을 키우고 해독 기관을 마비시킵니다. 특히 술은 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가려움이 있는 분들은 단 한 잔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수분 섭취를 늘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통해 장, 건강을 회복시키면 피부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병원에 가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위의 조치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들까지 동반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초음파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빠른 대응이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해 보일 수 있는 가려움증이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덜미의 가려움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이 순환계의 붕괴를,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이 간의 이상을, 전신 가려움증이 신장 또는 혈액 질환의 위험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놓치기 쉬운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려움이라는 작고도 반복적인 증상이 때로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방치하면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유 없는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영상에서 나눈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참고하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